안녕하세요, 한백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강의는 그림 입문자용 해부학이기 때문에 복잡한 근육이나 그림과 관련 없는 해부학들은 생략을 하거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디테일한 뼈나 근육을 원하신다면 해부학 서적, 핀터레스트, 유튜브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은 징그러운 그림들 많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몸의 기본 베이스, 전체적인 이제 골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틀을 잡고 그립니다. 이 틀을 그리는 방식은 모두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인간의 골격의 바탕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나 동세를 대강 간추려 그려놓고 그 위에 살을 얹어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를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각각의 세부적인 해부학을 들어가기 전에 이 틀의 바탕이 되는 전체적인 골격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우리 몸의 골격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 척추, 몸, 팔, 다리입니다. 자, 그 중에 골격 중 첫 번째 시작은 머리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머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7등신, 8등신 비율을 나눌 수 있죠. 일단 여기서는 이상적인 비율인 8등신으로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8등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머리끝에서 턱, 당연하겠죠. 얼굴 길이만큼 이제 첫 번째 등신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두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꼽, 그리고 허벅지, 그러니까 사타구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몸의 중심이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이렇게 뭐 하나의 등신으로 외운다기보다는 허벅지부터 이제 무릎 아래까지 이쪽 부분이 이제 2등신을 차지하고 무릎부터 발 뒤꿈치까지가 이제 나머지 등신에 포함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말씀드렸던 신체 부위를 통해서 좀 숙지해 주시면은 특히 이제 전신이나 이런 동세를 그릴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중심이고 그림에서도 몸의 중심축이 되어주는 척추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몸통뼈가 붙어 있게 되겠죠.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척추는 S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루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옆모습에서 척추가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듯이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몸통뼈는 척추가 이렇게 관통한다기보다는 척추에서 나온 갈비뼈가 폐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갑옷처럼 이제 몸통뼈를 이루기 때문에 척추 앞쪽으로 붙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팔뼈를 붙여야 되는데 팔뼈의 윗부분, 상완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 흔히 날개뼈라고 부르는 이 견갑골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은 옆모습에서 봤을 때 중심에서 살짝 지금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견갑골은 나중에 배울 등 근육에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은 견갑골에 붙어 있는 것은 팔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이 쇄골도 붙어 있습니다. 더 세밀한 메커니즘은 나중에 이제 팔 강의에서 심층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율과 관절을 강조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오늘 골격을 하는 이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근육이나 묘사를 아무리 잘해도 골격에서의 비율이 나가버리게 되면은 인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다리뼈입니다. 당연하지만 보통은 다리가 팔보다 깁니다. 당연한 걸 왜 말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그린 학생들 한 300명은 봤습니다. 다른 부분을 몰두해서 그리다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하체가 작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땐 팔다리의 길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끝나는 부분에 붙어서 우리의 장기를 받쳐주고 다리뼈가 붙어 있는 이 골반이 있습니다. 골반을 설명하면서 이제 골격에서의 중요한 남녀의 골격 차이를 알아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은 팔 등신이라도 여성의 골격이 평균적으로 한 10cm 정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골반. 여성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제 태아를 받치기 위해 골반이 남성보다 좀 더 기울어져 있고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데 그래서 비율상 남자보다 허리가 더 얇고 길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은 전체적으로 골격이 남성보다 좀 왜소해서 어깨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은 얼굴 눕힌 비율에서 이제 2등신 정도로 그리고 여성은 1.5등신 정도로 그린다고 기억하시면 편할 수 있겠습니다. 허벅지 뼈도 비율상 조금 더 깁니다. 골반 같은 경우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명색이 해부학 강의라고 이렇게 그렸지만 앞서 말했듯이 틀을 그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기 편하게 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 뭐 사각 팬티, 삼각 팬티, 뭐 그리고 나비? 지금까지 전체적인 골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이해하자는 목적으로 계속 이제 해골들을 보여드렸지만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그릴 수 있는 거 이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금방 질리고 지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해부학에선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졸라맨도 좋아요. 어떤 근거로 내가 이 선을 그리는지만 이해하고 그리면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양한 포즈를 그려보고 그 포즈를 무엇으로 그려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인터넷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그려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사진 위에 먼저 그려보셔도 되고요. 골격의 이해와 비율만 조금 가미해서요.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골격을 배웠고 그 골격을 토대로 이제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인체 응용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으시면은 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강의에 참고하도록 하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굴 파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